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을 약간 올려서 판매하는 게 맞나요? 얼마 전에 나이키 코리아에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를 막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 그리고 그 전에 글로벌 브랜드인 에르메스랑 샤넬에서도 약관 개정을 했어.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업자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재판매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리셀러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브랜드들은 리셀러들을 싫어할까? 리셀러들을 왜 막으려고 할까? 사람들이나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리셀러들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까? 범법을 저지르는 걸까? 이거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해. 자, 일단 리셀을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 리셀러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을 약간 올려서 판매하는 게 맞나요? 라는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약간 예전에 뭐 허생전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한정판 제품을 다 사들이고 안 팔 때 물건을 파는 매점 매석이라는 소리지. 일단 우리나라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 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건 사실 법으로 막고 있어. 그러면 나이키 특정 모델이나 아니면 명품의 특정 모델을 많이 구매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매점 매석에 해당될까? 라는 게 오늘의 사실 주요 쟁점이 되겠지. 매점 매석은 사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7조에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매점 매석이 인정이 돼. 확실히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나이키나 명품 브랜드의 특정 모델이 물가 안정을 해치는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각할까?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제품들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매점 매석 행위는 사실 성립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마스크 사재기에서 막 판매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요소수를 사재기에서 막 판매하셨던 분들은 처벌을 받았어.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부족하지 않다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 제품이 없으면 이제 물가 안정이 걱정된다고 하면 매점 매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나이키나 샤넬이나 에르메스의 제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매점 매석 행위는 될 수 없을 거야 아마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범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상표권의 효력, 전용 사용권자에 대한 부분 이런 건데 법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기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사실 처벌하기가 쉽진 않다고 얘기를 하지. 나이키 가품을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제품을 구매해서 그 제품을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을 거라고 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모든 리셀은 다 합법일까? 그건 또 100%는 아니야. 어떤 경우에 불법이냐면 무언가를 수정이나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새로운 생산 행위를 한다고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좀 품절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제품인데 포켓몬빵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잖아. 먹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이 개봉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포켓몬빵을 편의점 가서 샀는데 그 안에 있는 띠부띠부실을 보려고 한번 개봉을 해서 물건을 봤어. 내가 원하던 띠부띠부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재판매할게요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같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 또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불법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도 있잖아. 안표 역시 불법이야. 그러면 리셀러랑 안표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안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 그렇기 때문에 안표와 리셀은 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내가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가져오는 제품을 리셀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야.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세관 관련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으로 변경을 해준다 라는 말이 좀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지금 시점까지만 해도 사실 이건 불법이고 이후에 그게 법 개정이 된다면 합법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불법과 합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부의 판매자들은 되게 싫어하잖아. 왜 이 브랜드들은 이렇게 이용 약관까지 변경을 하면서 리셀러들을 막으려고 할까? 내가 브랜드사 MD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주더라고.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가격적인 이유, 두 번째는 CS
예를 들면 나이키를 15만 원에 팔어? 15만 원에 팔고 그게 100만 원에 팔리든 200만 원에 팔리든 나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소매가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가격도 무너질 수도 있어. 사실 그게 되게 단순하지 않아. 브랜드사는 기존에 원래 공급하던 공급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이키 서초 대리점, 뭐 나이키 강남 대리점, 각각의 대리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본사가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정식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거래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S 관한 건데, 자,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았어. 내가 리셀러들한테 물건을 팔고 리셀러들이 그걸 다시 팔았어. 그러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판매하려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겠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물어봐. 근데 그 CS가 어디로 가냐? 대부분은 구매한 곳에서 물어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나이키면 나이키 본사, 뭐 샤넬이면 샤넬 본사에 물어보는 거지.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가 된 제품이면 이력 조회가 되잖아. 근데 그거는 리셀러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판매자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CS를 해줄 수가 없어. 뭐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지. 근데 이게 식품이나 화장품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라면 사실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리셀러들이 예전에 산 제품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팔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이런 게 계속 CS가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사실 누가 팔았는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화장품을 샀는데 유통기한 한 달 남은 걸 보내줬어요. 이러면 그 브랜드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MD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셀러들을 정말 증오하더라고. 싫어하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1,000원짜리 포켓몬 빵을 사서 뭐 10,000원에 팔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왜 사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리셀러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버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지만 뭐 오픈런을 해가지고 남들이 자는 새벽에 그 사람들은 시간을 써든지 어쨌든 정보력을 이용해서 사실 돈을 버는 거지. 결코 앉아서 돈을 버는 건 말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셀을 했어. 근데 내가 내 정보력이 잘못되면 리셀한 제품이 다 나한테 재고가 될 수도 있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 물건을 팔아서 상관없지만 나는 그 제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분명히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고 그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리셀러야. 정말로 브랜드사에서도 리셀을 막으려고 정말로 생각을 하면 막을 방법은 있어. 자, 리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 제품이 한정된 제품이라는 거잖아. 그 제품이 언젠가 품절이 될 거고 그 제품이 언젠가는 없어질 제품이라는 거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제품을 영원히 언제라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지. 뭐 한정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판매하면 리셀러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지. 비싸게 절대 못 팔고 그거 내가 가져온 가격 이상으로 무조건 판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릴까? 안 팔리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잖아. 제조사에서도 그 제품이 언제까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찍어내겠어. 재고의 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리셀이라는 것이 이 자유시장 경제의 맹점인 거지. 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야. 리셀이 나쁘다, 좋다, 뭐 여기서 그렇게 무언가 선을 긋는 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내가 여기서 뭐 좋다 하더라도 안 할 사람이 하진 않을 테고 내가 이걸 나쁘다고 말을 해도 할 사람이 안 하진 않을 거야. 사업이란 게 결국엔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게 누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리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다음에 봅시다. 안녕.